그날 의붓어머니가 내 유산집을 팔아넘긴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웃었다.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입가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그 웃음. 내가 뭔데 이 집을 팔아? 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집인데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 비아냥거림이 내 존재를 부정하는 듯 했다. 나는 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으로 그 집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유일한 유산이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한옥, 현대 아파트들 사이에 끼어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추억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가 재혼한 지 5년, 의붓어머니는 늘 그 집을 탐냈다. 이런 구닥다리 집에 왜 매달려? 팔아서 새 아파트 사자. 그녀의 말은 늘 그렇게 달콤하게 시작됐지만 속내는 명확했다. 돈. 그녀의 욕심이 아버지의 병든 몸을 갉아먹는 동안 나는 직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게 변했다.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눈물 한 방울 없이 서 있었다.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뭐라고 할 권리 없어.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순간 이미 알았으니까. 소유권 등기부에 적힌 이름은 여전히 내 이름이었다. 아버지가 몰래 나에게 이전해 놓은 거였다. 그녀는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 바보같이. 하지만 나는 즉시 움직이지 않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억눌렀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서 나는 생각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그녀는 모든 걸 빼앗아 가는 거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나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살아야 해, 살아서 봐야 해. 그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자조였다. 살아남기 위한. 직장에서의 나날은 지옥 같았다. 동료들은 나를 강한 여자라고 불렀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의붓어머니는 집을 팔아넘긴 돈으로 새 차를 샀다. SNS에 올린 사진을 보니 그녀의 미소가 역겨웠다. 나는 그 사진을 캡처해 두었다. 증거로.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나는 관찰했다. 그녀의 일상을, 친구들을, 사업을. 그녀는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며 사람들을 속여 돈을 버는 여자였다. 똑똑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내 심장은 매일 쿵쾅거렸다. 왜 그녀를 용서해야 하지? 왜 내가 참아야 하지? 그 질문이 나를 갉아먹었다. 나는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은밀하게. 그녀가 모르게. 법은 내 편이었다. 하지만 법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의 인생을 망치고 싶었다. 그녀가 나에게 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시간이 흘렀다. 나는 그녀의 주변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고객 명단을, 은행 기록을. 해킹은 아니었다. 그냥 그녀의 지인들을 통해 정보를 모았다. 그 집주인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내가 물었을 때 그들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거짓말로 집을 팔았다. 불법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메모했다. 내 노트북에 암호로. 밤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너는 아직 살아. 그녀가 무너질 때까지 그 말이 나를 지탱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친구들은 나를 피했다. 요즘 왜 그렇게 차가워?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내 눈에는 오직 그녀만 보였다. 그녀의 사업이 번창하는 걸 보며 나는 기다렸다.
참을성을 배우는 중이었다. 지금 움직이면 그녀가 반격할 수 있어 논리적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똑똑했다. 나를 과소평가할 테지만 그게 그녀의 실수였다. 첫 번째 계획이 세워졌다. 그녀의 고객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그 집 소유권이 이상해요. 확인해 보세요. 간단했다. 하지만 효과적이었다. 그녀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상상하며 나는 웃었다. 이번엔 진심으로.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공허가 밀려왔다. 이게 나인가? 복수를 위해 이렇게 변하는 게 그 의문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시작됐으니까. 의붓어머니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편지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그녀는 처음엔 무시했다. 누군가의 장난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다. 내가 몰래 엿들은 대화였다. 하지만 고객들의 문의가 쏟아지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그녀의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지켜봤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그녀가 출근하는 모습, 커피를 사는 습관, 심지어 담배를 피우는 순간까지. 관찰은 나의 무기였다. 왜 그녀는 이렇게 평온할 수 있지? 내 인생을 망친 주제에 그 생각이 나를 잠식했다. 밤에 나는 꿈에서 그녀를 봤다. 그녀가 웃으며 내 유산을 불태우는 꿈, 깨어나면 땀이 흥건했다.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변호사와 상담하며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출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변호사의 말이 나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안심은 순간적이었다. 그녀가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녀는 과거의 아버지를 조종한 여자였다. 감정적으로 사람을 휘두르는 데 능했다. 그녀의 반격이 왔다. 예상대로. 내게 전화가 왔다. 너였어. 그 편지 보낸 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증거가 없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게 재미있네. 그 생각이 스쳤다. 나 자신을 혐오했다. 복수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사업은 서서히 무너졌다. 고객들이 떠났다. 소문이 퍼졌다. 그 여자, 집 팔 때 속였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듯 했다. 나는 그녀의 SNS를 모니터링했다. 게시물이 줄었다. 미소가 사라졌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동시에 피로가 쌓였다. 직장에서 실수가 잦아졌다. 상사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었다. 내 인생이 복수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내 과거를 돌아봤다. 아버지가 재혼할 때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행복하세요. 그 말이 후회됐다. 그녀는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했다. 병든 몸을 돌보는 척하며 재산을 노렸다. 이제 내가 그녀의 약점을 노렸다. 그녀의 외로움. 그녀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오직 돈뿐. 두 번째 계획을 실행했다. 그녀의 옛 지인에게 연락했다. 그녀가 사기쳤어요. 도와주세요. 익명으로. 그 지인이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의 대응은 격렬했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녀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약국에서 약을 사는 걸 봤다.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다. 이게 옳아? 그녀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다. 그녀가 나를 망가뜨렸어. 이건 공평해. 논리가 나를 설득했다. 그러나 밤에 눈물이 흘렀다. 나는 누구야? 괴물이 된 건가?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집 앞에서. 미안해. 돌려줄게. 그녀의 눈이 붉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거짓이었다. 그녀의 눈빛에 여전한 욕심이 보였다. 늦었어요. 왜? 내가 말했다. 차갑게. 그녀가 돌아서자 나는 문을 잠갔다. 심장이 터질 듯 했다. 복수는 이제 본격화됐다. 법원 소송이 시작됐다. 증인들이 나왔다. 그녀의 과거 사기 기록이 드러났다.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똑똑한 여자답게. 하지만 나는 더 준비됐다. 그녀의 은행 거래를 추적했다. 불법 대출이 있었다. 매일 법원에 가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끝나면 나는 뭐가 될까?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무너지는 걸 봐야 했다. 소송이 진행되며 그녀의 인생이 무너지는 게 보였다. 법정에서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저는 몰랐어요. 그녀의 변명이었다. 하지만 증거가 산더미였다. 판사는 내 쪽을 봤다.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 말이 나를 기쁘게 했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유산집의 열쇠를 쥐었다. 이제 내 거였다. 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모든 걸 팔아넘겼다. 가구, 추억. 이게 승리인가? 내 마음이 속삭였다. 복수가 나를 비워놓고 있었다. 그녀의 반격이 더 세졌다. 그녀는 내 직장에 연락했다. 그 애가 나를 속였어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동료들의 시선이 변했다. 정말이야. 그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나는 참았다. 이건 그녀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야. 하지만 상처받았다. 내 인생이 더 엉망이 됐다. 밤에 나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의 전 남편, 버린 아이, 그 정보를 이용했다. 아이에게 연락했다. 당신 어머니가 사기쳤어요. 익명으로. 아이의 반응은 격렬했다. 그녀를 찾아갔다. 가족 싸움이 시작됐다.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상상하며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곧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이를 끌어들이다니 내가 미쳤어.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복수가 내 도덕을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거울을 봤다. 눈이 퀭했다. 멈춰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소식을 듣고 나는 병원에 갔다. 몰래. 그녀가 누워있는 걸 봤다. 약해 보였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심장이 아팠다. 하지만 돌아서며 나는 속으로 말했다. 아니, 아직 부족해. 소송이 끝났다. 내가 이겼다. 그녀는 벌금을 물고 사업을 접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지인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그 여자, 사기꾼이야.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다.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다시. 제발 그만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심 같았다. 나는 망설였다. 용서할까?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아버지를 이용한 기억. 아니요, 내가 말했다. 문을 닫았다. 내 마음속 갈등이 커졌다. 복수가 나를 파괴하고 있어 친구 하나가 남지 않았다. 가족도 없었다. 오직 복수뿐. 세 번째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재산을 노렸다. 그녀의 은행 계좌의 이상 거래를 신고했다. 경찰이 조사했다. 그녀는 더 무너졌다. 매일 나는 생각했다. 이게 나의 삶인가? 그녀를 망치기 위한 삶. 그 질문이 나를 잠식했다. 하지만 계속했다. 그녀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녀의 인생이 바닥을 쳤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며 그녀는 모든 걸 잃었다. 집, 차, 명예. 거리에 나앉았다. 소문을 듣고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그 만족은 짧았다. 공허가 더 컸다. 밤에 나는 꿈을 꿨다. 그녀가 나를 쫓아오는 꿈 깨어나면 심장이 터질 듯 했다. 내가 괴물이 됐어. 그 자각이 왔다. 복수가 나를 변화시켰다. 더 차갑고 더 계산적.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길거리에서.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대답했다. 당신이 시작했어요. 차갑게. 그녀가 울었다. 그 눈물이 나를 흔들었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의 아이가 나를 찾아왔다. 엄마를 그만 괴롭혀. 젊은 남자의 눈에 분노가 보였다. 나는 놀랐다. 그녀가 가족을 이용할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그랬다. 미안해. 내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 미안하지 않아. 내 마음이 갈라졌다. 한쪽은 만족, 한쪽은 후회. 멈춰야 해. 하지만 그녀가 반격했다. 그녀는 언론에 나왔다. 의붓딸이 나를 파괴했어요. 거짓 인터뷰. 소문이 퍼졌다. 내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제 내가 무너질 차례였다. 이게 그녀의 계획인가? 그녀는 여전히 똑똑했다. 나를 과소평가하지 않았다. 나는 반격을 준비했다. 그녀의 인터뷰를 반박하는 증거를 모았다. 소송이 다시 시작됐다. 이번엔 명예훼손. 법정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너도 무너질 거야. 그녀의 속삭임이 들렸다. 그 말이 나를 자극했다. 내 계획이 더 잔인해졌다. 그녀의 과거 범죄를 파헤쳤다. 옛 사기 사건. 경찰에 제보했다. 그녀가 체포됐다. 병원에서 그녀를 봤다. 수갑 차고. 그녀가 나를 봤다. 만족해.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 내 심장이 아팠다. 이게 나인가? 그녀처럼 된 건가?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친구를 잃고, 직장을 잃고, 나 자신을 잃었다. 하지만 계속했다. 그녀가 감옥에 갈 때까지. 그녀가 감옥에 갔다. 2년형 소식을 듣고 나는 집에 앉아 있었다. 유산집에서. 하지만 그 집은 더 이상 내게 아니었다. 추억이 지워졌다. 복수로 물든 공간. 밤에 나는 울었다. 오랜만에. 왜 이렇게 됐지? 왜 내가 그녀를 파괴했지?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늦었다. 그녀의 아이가 나를 증오했다. 사회가 나를 이상하게 봤다. 내 인생이 재건됐다. 새 직장을 찾았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복수가 끝났어. 이제 뭐해? 그 질문이 나를 따라다녔다. 그녀의 편지가 왔다. 감옥에서. 미안해. 용서해. 간단했다. 나는 찢어버렸다. 하지만 그 말이 맴돌았다. 용서. 왜 내가? 내 갈등이 커졌다. 그녀를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질까? 하지만 아니었다. 복수가 나를 묶었다.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출소 후 그녀를 돕는 척했다. 새 시작하세요. 돈을 줬다. 하지만 그 뒤에 함정이 있었다. 그녀의 새 사업을 망치기 위한. 그녀가 출소했다. 약해진 모습. 나를 봤다. 고마워. 그녀의 미소가 진심 같았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게 마지막이야. 그녀의 사업을 관찰했다. 다시 시작하려는 그녀. 나는 고객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그 여자, 전과자예요. 그녀가 다시 무너졌다. 이번엔 완전히. 병원에 실려갔다. 자살 시도. 소식을 듣고 나는 병원에 갔다. 그녀가 누워 있었다. 왜? 그녀의 약한 목소리.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나왔다. 내 마음이 찢어졌다. 이게 승리인가? 아니, 패배야. 의복수가 나를 파괴했다. 모든 게 끝났다. 그녀는 병원에서 회복됐지만 인생은 망가졌다. 나는 집에 앉아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하지만 내 안은 어두웠다. 이게 옳았을까? 그 질문이 나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이제 아무도 없는 여자였다. 나처럼. 밤에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나를 구했나, 망쳤나? 그 질문에 답은 없었다. 그냥 살아간다. 이게 끝인가?